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둡이라는 거고요. 하둡 이후에 다양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이에요. 하둡이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하둡은 아까 전에 이제 아파치에 보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메인 움직임은 구글이에요. 구글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구글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먼저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서치, 검색 엔진을 돌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야, 이거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안 되겠구나. 분산해서 저장하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구글에서 뭘 만들었냐면 자기네들 검색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가 구글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받아 갖고 와서 자기가 안에 집어넣고 다시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하둡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하둡이라는 게 이제 더 일반화돼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기술은 실제로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그렇게 해서 구글에서 이제 GFS라는 구글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둡에 있는 HDFS랑 거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인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여서 마치 자신에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개의 파일을 나눠놓고 저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FS고요. 그걸 받아서 2004년도에 아까 전에 봤던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프로젝트로 하는 그 아파치 프로그램에다가 얘를 삽입을 한 거죠. 야, 이거 좋은데? 우리가 갖다 쓰자. 갖다 쓰는 거예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 소프트웨어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새로 개발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오픈하게 돼 있어요. 무료로. 왜냐하면 자기도 무료로 갖다 썼기 때문에 또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급속하게 확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요게 실제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게 실제 원본이에요, 원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다 적어 놨으니까 주소창에다가 한번 보시면 뭐 이상한 숫자 같은 게 막 올라와 있어요. 뭐 보시라고. 여기 보면 구글에서 2가지를 냈죠. 2003년도에 구글 파일 시스템.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해서 저장하느냐. 그거에 대한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문으로 제출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너치해서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또 그거를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HDFS고요. 맵 리듀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파일을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하다 보니까 그거를 분산으로 저장했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아까 전에 색인 같은 거를 갖고 오려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들이 한 군데 모여.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데이터는 따로 저장해 놨는데 분석하려고 그거를 갖고 와서 한 군데다 모이게 하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저장해 놨으니까 야, 니들이 따로 처리해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만 나한테 갖다 줘. 이게 맵 리듀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산해 놓고 따로따로 결과를 돌려서 색인 결과값을 갖다가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결과만 가지고 나는 처리하는 거예요. 이 2가지의 기본 개념을 갖다가 놓은 게 이 2가지입니다.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클러스터라는 거는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컴퓨터들의 집합. 우리가 배웠던 이 컴퓨터 시스템이고, 요게 우리가 봤던 어디죠? 구글 데이터 센터. 그때 봤던 거죠? 그 화면입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도 똑같이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은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용량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을 계속 똑똑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한 놈을 똑똑하게 계속 키워 나가는 게 스케일업이에요. 그런데
좀 모자라지만 여러 명이서 나눠서 처리하자 일을. 그게 바로 요 개념입니다. 자, 데이터가 많아지는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똑똑한 놈 한 놈보다는 여러 명이 나눠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겠죠. 값도 싸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스케일업이 아닌 스케일아웃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이 스케일아웃 방법을 분산 처리 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스케일아웃 하는 걸, 분산 처리. 컴퓨터들을 여러 개 놓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산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이 블레이드 서버라는 것을 요즘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서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낮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컴퓨터, PC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프로세서가 장착된 회로판, 기억장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즉 컴퓨터 한 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얇은 컴퓨터들을 여러 대, 실제로 오른쪽에 보는 화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구성물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회로판, 즉 컴퓨터 하나하나가 이렇게 박스로 연결이 돼서 장착이 되는 거를 우리가 블레이드 서버라고 얘기하고요. 지난번에 구글 파일 시스템 센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수천 대, 수만 대 쌓여 있어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우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산 파일 시스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구글이 처음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를 하둡에서 갖고 와서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 건데, 일단 구글에서 만든 게 어떤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산 파일 시스템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컴퓨터 서버들을, 아까 전에 블레이드 서버 이런 거 본 것처럼 여러 개의 서버들을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두고 각각 컴퓨터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놓는다 그랬죠? 그런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그러려면 마스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 서버. 마스터 서버가 뭐냐면 이 각각을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야, 네가 이걸 저장해. 너는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 이름을 그냥 마스터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FS 파일 전체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앙 서버 역할을 해주는 마스터 서버가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하둡 시스템에 가면 이름이 좀 바뀌겠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네임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스터 서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하둡에서는 이름을 자기가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우리가 청크 서버라고 합니다. 청크 서버. 그래서 청크 서버, 물리적으로 하드 디스크, 이거 오타가 났네. 하드 디스크에 실제로 저장을 해놓는 거. 아까 제가 말했던 컴퓨터들 여러 개 놓는 분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청크 서버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제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본 그 그림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64MB로 나눠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걸 이제 클러스터 단위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그래서 이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해요. 뒤에 요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뒤에 우리가 HDFS라는 거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